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15일 수요일 저녁 7시 10분입니다. 제가 평소에 여러분들께 항상 시간을 잘 보내야 된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저도 또 오래간만에 또 일상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밖에 나와서 노니까 정말 시간이 잘 가긴 하더라고요. 정신 차리니까 지금 저녁 7시가 넘었는데요. 평상시보다 녹화 시간이 좀 늦었죠. 하여튼 지금까지 뭐 주식 생각 특별히 하지 않고 뭐 즐거운 시간 잘 보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번씩 하루에 뭐 그 주식시장과 관련된 이런 걸 좀 믿고 시간 보내는 거, 이런 걸 한 번씩 해보는 게 좀 중요하긴 합니다. 물론 지금 중요한 타이밍이죠, 그죠? 세계 증시가 이 금융위기로 가느냐 아니면은 대세 상승으로 연결이 되느냐, 이런 걸 결정하는 지금 중요한 변곡 자리에 와 있긴 합니다. 물론 이 변곡이라고 이야기한 지가 좀 몇 달 정도 돼서 굉장히 좀 답답하실 수가 있긴 한데, 하여튼 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는 거죠. 아무리 중요한 시기입니다마는, 근데 이제 이런 변곡, 지금 중요한 변곡, 위로 가냐 아래로 가냐 이런 변곡이 하루 만에 딱 결정이 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이 시간이 걸려요. 지금 보시면 이제 지난 1월부터 해갖고 3월까지 쭉 오르고 한 달 동안 박스권 기더니 이제 방향을 아래쪽으로 틀었잖아요. 한국 증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단 말입니다. 무슨 일이든 일어나려면은. 그러니까 뭐다? 뭐 솔직히 뭐 오늘 하루 정도 조금 뭐 나가 놀았다라고 해서 그다지 뭐 투자에 큰 뭐 문제가 생기고 그런 건 아니다. 물론 결정적인 타이밍이 진짜 있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어제 같이 한국 증시가 이렇게 가다가 중요한 지지선을 탁 붕괴시킨 날, 이런 날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도 중요하고 의미도 있고 뭔가 대응을 해야 될 수 있으나, 솔직히 이렇게 중요한 날 하루 이틀 정도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이제 계속 평상시에 이런 추세대로 가는 겁니다. 특별히 이런 라인을 붕괴시키거나 돌파 안착하거나 이런 게 아니면 평상시엔 다 박스권 안에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간 안에 있으면은 이 구간 안에서는 딱히 뭘 할 게 없는 그런 거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오늘 같은 경우 뭐 특별히 할 거 없었죠, 그죠? 이미 어제 좀 큰 변화가 한국 증시에서 일어났고, 하여튼 오늘은 뭐 특별한 변화가 없는 날, 뭐 하여튼 뭐 그런 날이었다. 전반적으로 어제 있었던 일들, 뭐 오늘 한국장 이런 거 생각을 해보면은 이 은행 파산을 이슈로 해서 시장이 급격하게 움직여져 증시 떨어지고 금리가 떨어지고 뭐 달러도 좀 같이 떨어졌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너무 이것들이 급격하게 벌어지다 보니까 어제 혹은 오늘은 전반적으로 이 흐름을 다 되돌렸다라는 거, 일부 되돌렸다라는 거, 반등 나타났다. 주식시장 일부 반등, 떨어지던 금리가 일부 반등, 그리고 뭐 달러 같은 경우는 물론 아직 물론 뭐 반등은 아닙니다. 하여튼 이런 모습들 전반적으로 다 되돌림이 나타났다. 근데 이 되돌림이 추세를 전환시키는 거냐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건 아니고, 지금은 어디까지나 이 추세 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아래쪽에 맞고 지금 위쪽으로 살짝 반등하는 이런 상황 정도, 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이제 재료로 확인된 게, 이 와중에 재료로 활용이 된 게, 그러니까 어제 오늘 세계 증시가 전반적으로 좀 되돌리고 있는데, 되돌린 재료로 어젯밤에 미국 물가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요거를 활용했다라는 거죠. 근데 솔직히 뭐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물가지표를 보고 시장에 안심할 수 있는 내용은 없었어요. 그 물가지표 내용이 예상치에 부합했는데, 예상 내용을 보면은 예상치에 부합했다고 시장이 오르긴 했는데, 예상 내용이 어땠냐? 코어 CPI가 중요하다라 말씀드리죠. 이 핵심 물가가 그대로 강력한 상황이라는 거, 이거를 좋아할 수 있을까요? 이거 좋아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일단 시장은 예상치에 부합했다라는 것만 갖고 일단은 무지성으로 좀 올랐다라는 느낌이 좀 있긴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되돌린 하루였습니다. 어제 오늘 미국 증시, 한국 증시 이렇게 되돌렸죠. 오늘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되돌린 것 같긴 합니다. 중국도 뭐 비교적 강했고, 일본도 뭐 비교적 잘 버티고 있고, 하여튼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전반적으로 다 되돌렸습니다. 되돌렸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추세는 변함없다. 지금 아래쪽으로 꺾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보다 아직 이 은행 파산과 관련해서 이제 증시가 본격적으로 아래로 가기 시작했는데, 은행 파산 이슈가 완전히 끝난지도 알 수 없다라는 거. 다만 이제 지금 생각을 해보면, 안 그래도 오늘 저기 여러분들이 달아놓으신 리플들 중에 그런 내용이 좀 기억이 나는 게 있긴 한데요. 괜찮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지금 파월 의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인플레가 심각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인플레가 심각한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잡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 올리고 싶어 해요. 이게 파월 의장의 생각이나, 근데 지금 깜짝 변수가 터진 거예요. 계속 금리 올리고 싶은데 세상에 은행이 망했네. 은행 파산이라는 이슈가 터지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인플레와의 싸움을 이제 주춤하게 생겼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어쨌든 파월의장은 계속해서 인플레와의 싸움을 하고 싶어 할 거고, 어젯밤에 나온 물가 지표도 여전히 높은 걸 봤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 생각도 그렇고, 그 오늘 리플 달아주신 그분 아이디어가 뭐냐면, 그래서 참 이야기 새는데, 이 은행 문제를 빨리빨리 급한 불을 꺼버리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다. 그래야 인플레와의 싸움을 또 이어갈 수 있으니까, 그죠? 이거 은행 파산 이슈 이게 계속해서 길어지고, 계속해서 이게 문제가 생기면 금리 인상 못한다. 인플레와의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파월 의장이 개인적으로 파월 의장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하여튼 파월은 인플레 뭐 이런 거 하나 꽂히면은 주구장창 추세적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죠. 옛날 생각해 보세요. 인플레가 일시적이라고 주장한 게 거의 1년 가까이를 인플레가 일시적이라고 주장하다 뒤늦게 금리 올렸죠. 그런 것들 생각해 보시고, 이번에도 지금 이제 인플레와의 싸움을 이어나가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거의 1년 넘었던 것 같아요. 여전히 지금도 인플레와의 싸움을 이어가야 된다라고 아마 파월 의장님은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은행이 파산했네. 아, 은행 파산 때문에 인플레와의 싸움 안 되면 이거 인플레와의 싸움에서 잘못되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할 거고, 그래서 인플레와의 싸움을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 은행 이슈를 빨리빨리 덮으려고 한다. 그 와중에 내놓은 게 예금자 보호 조치, 예금 전액을 보호하는 그런 조치가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그 조치는 제 생각에 도덕적일지 비도덕적일지 뭐 정의로운지는 그런 건 모르겠지만 분명히 일단 효과 있는 조치이긴 하다. 그러나 그 조치 하나만 갖고 이 앞으로 은행들이 계속 쓰러지는 걸 막기는 다소 불안한 조치인 것 같다. 다시 어떤 미봉책인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죠?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내가 어떤 A라는 은행에 돈을 넣어놨다 쳐요. 근데 이 은행이 중소형 은행이고 망한대요. 예금자 보호는 해준대요. 근데 망할 은행에 아무리 예금자 보호를 해준다 하더라도 내 돈이 들어가 있으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당연히 돈 빼가지고 다른 은행으로 집어넣거나 현금화 시키겠죠. 그러면 결국 A은행 또 쓰러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뭐냐, 결과적으로 예금자 보호 조치는 완벽한 이 문제 해결은 아니고 어느 정도 좀 미봉책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일단 굉장히 효과적인 미봉책이었던 것 같다. 뭐 일단 요 정도로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위기가 진행되고 있고 하락 추세 진행 중이고 있고 뭐 미국, 한국 등등 진행 중이고 있고 그 와중에 반등이 나온 거니까 뭐 일단은 반등으로 봐주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일단 봐주시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어쨌든 반등에 불과합니다. 기술적으로 봐도 그렇고 내용적인 측면을 생각해봐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반등에 불과하다. 그럼 뭐 해야 되냐? 반등시 매도 전략으로 접근할 수 있겠다. 이게 정석이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뭐 물론 정석까지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중장기적으로는 일단 코스피의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이 와중에 하락을 하고 있는 거니까 정석적으로는 눌림시 매수가 맞을 수 있으나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단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단기 하락 추세가 굳어지고 중기 하락 추세로 코스피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오늘 반등이 나왔다. 반등시 매도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한번 쭉 풀어봤고요. 뭐 기술적으로도 특별히 뭐 드릴 만한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의미 있는 중요한 자리 코스피 선물입니다. 312 정도가 중요한 자리인데 결과적으로 저항 다시 확인했어요. 하나, 둘, 셋, 넷, 4거래일 동안 저항을 확인했고 못 넘었습니다. 저항을 누적시켰다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특별한 거 이상한 거 없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거 일단 그대로 유지합니다. 어제 이 급락했던 코스피가 급락했던 거 이거 좀 크게 확대해서 요 음봉 어제의 음봉은 새로운 하락 추세의 시작이다. 지금까지 단기 하락 추세였다면 이 어제의 하락을 기준으로 해서 중기적인 하락 추세로 좀 전환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요거 일단 오늘 상승했더라도 그대로 일단 그 의견은 유지합니다. 뭐 오늘 많이 오르긴 했죠. 1% 오르고 선물이 3포인트가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나 지금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높은 변동성에 우리가 눈멀지 말자라는 이야기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1%가 오르나 2%가 오르나 이런 것들 기본적인 내용 보시면 됩니다. 저항이 어디 있지? 5일선이 어디 있지? 이런 내용들 보시면 됩니다. 선 그어 보시면 됩니다. 지가 1%가 오르든 2%가 오르든 넘어가지 못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전히 잘 빠지고 있다라는 거고 잘 빠지는 와중에 일단은 너무 급하게 빠져서 조정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락이 쉬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더 빠지는 게 자연스러운 그런 그림이긴 해요. 물론 근데 더 빠질지 안 빠질지 모릅니다. 더 빠지는 게 자연스러운데 만약 내일 또다시 상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좀 반등하나? 이렇게 생각을 그럼 좀 이제 의미 있는 반등을 하는지 의미 있는 반등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오늘 뭐 하여튼 전반적인 거의 모든 지표들이 다 되돌림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막 추세상 막 그렇게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풋옵션들 어때요? 풋옵션들도 대략적으로 박스권 상단 여기 어딘데 박스권 상단 레벨업 했다가 다시 그 돌파 안착했던 자리를 확인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풋옵션은 눌림시 매수가 맞다. 중요한 자리 붕괴시키지도 않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렇다라는 거. 더군다나 빅스 이런 걸 봐도 그렇죠, 그죠? 뭐 변동성 지수 이런 걸 봐도 전반적으로 다 뭐 되돌림입니다. V코스피 뭐 이런 건데 이것도 전날 워낙 급등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정도 하락하는 거 그래봐야 이거 하락 전환이 아니고 이건 눌림시 매수 관점이죠. 이건 상승 중 눌림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일에 너무 급격했던 움직임을 일부 되돌렸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뭐 다른 거 특별히 볼만한 건 없고 뭐 환율 같은 거 체크하시면 되겠죠. 환율도 뭐 아직까지는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물론 환율은 이제 자꾸 가야 될 때 좀 못 가는 측면이 있긴 한데요. 요즘에 이 은행 파산이 지금 긴축 우려 완화로 좀 해석되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요즘에 환율은 확실히 좀 이 강력하게 오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킬 자리는 다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가 1292원이었던 것 같아요. 이건 물론 차트마다 기준은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제가 기준으로 보는 달러 선물 기준으로는 1292원 그 자리가 지지선이니까 그 자리 붕괴되기 전까지는 계속 일단은 한번 달러 모아볼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 되돌림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 그 전일에 급격했던 움직임들을 되돌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코스닥은 3% 올랐으니까 대세 상승입니까? 아니죠. 아직까지 어딘가 저항이 있고 저항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기준으로 해서 반등시 매도 전략 일단 뭐 당연히 일단 해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1100짜리가 붕괴가 돼야 하락 추세 전환이죠. 아직은 상승 추세 중에 상승이 멈춰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전반적인 모습들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밤에 이제 이슈들이 있긴 한데요. 오늘 밤에 이 말씀드렸던 이슈들 그런 것들 보시면 됩니다. PPI, 미국 PPI 발표되고 미국 리테일 세일즈 발표가 됩니다. 이 소매 판매하고 미국 물가 지표 발표가 되니까 이런 것들이 시장에 일부 변동성을 줄 수 있습니다. PPI는 물가 지표니까 당연히 높게 나오면 긴축 우려랍시고 시장에 발작할 게 분명하고요. 리테일 세일즈는 뭐를 보여주겠습니까? 리테일 세일즈는 뭐 너무 안 좋게 나오면 경기 침체 가능성 이러면서 증시가 안 좋을 수 있을 거고 뭐 일단 뭐 형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뭐 리테일 세일즈는 어떻게 반응을 할지 뭐 솔직히 뭐 저도 잘 모르겠네요. 지금 상황에서 경제가 안 좋다고 리테일 세일즈가 안 좋게 나오면 이걸 긴축 우려 완화로 해석할 여지도 뭐 일부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 이럴 일은 별로 없을 거다. 리테일 세일즈는 뭐 좋으면은 주식 오를 거고 안 좋으면 주식 떨어질 거다.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리테일 세일즈고 PPI 리테일 세일즈는 솔직히 뭐 지금 별로 중요한 지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큰 영향을 뭐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오늘 밤 지표 발표들 뭐 그런 것들이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지금 원칙적으로는 지금 이제 긴축 우려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배드이즈 구두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배드이즈 구두로 해석이 되고 있다고요. 은행 망했는데 긴축 우려 완화다 하면서 나스닥 오르는 거 보세요. 전반적으로 배드이즈 굿이긴 한데 글쎄요, 뭐 리테일 세일즈 이런 거는 또 뭐 굿이즈 굿의 관점으로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솔직히 뭐 그런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솔직히 시장 마음이라 가지고 하여튼 뭐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지금은 오늘 밤엔 특별한 뭐 시장을 움직일 만한 재료는 뭐 별로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기술적인 움직임만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기술적인 움직임들 뭐냐? 미국 증시 어떤 하락 추세 중이긴 하죠. 요게 뭐 더 연장이 되는지 이런 것들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오늘 밤에는 솔직히 시장을 움직일 만한 특별한 이슈가 있을까?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잘 보셔야 되겠죠. 나스닥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지금 추세대로 가고 있는데 위쪽에 있는 저항 자리 이런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위쪽에 또 어딘가 저항 있죠. 이런 자리를 확인하시면서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단 아직까지는 저는 일단 그 급락 중에 주식 시장이 급락 중에 반등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거 뭐 조금 더 올라올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 밤에 바로 꺾일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당연히 아래쪽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바로바로 꺾이는 게 뭐 좋긴 하겠죠. 솔직히 뭐 오늘 밤에 움직임 근데 뭐 별로 그렇게 뭐 중요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오늘 밤에도 똑같습니다. 은행 파산 관련된 이슈들 그런 게 나오려는지 좀 지켜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뭐 변동성 지수라든가 그런 것들, 그죠? 지지와 저항 잘 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뭐 특별히 뭐 드릴 이야기는 없어요. 지금 현재 7시 25분인데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유럽 증시가 다시 급락하고 달러가 급등하고 미국 증시가 급락하는 등 뭔가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한데 이거 지금 믿으시면 안 됩니다. 미국 증시 개장하고 나서 본장 열리고 나서 움직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금리도 지금 많이 오르고 있네요. 그죠? 뭔가 지금 이 모습은 전형적인 긴축 우려의 모습이긴 합니다. 어제 물가지표 발표 때는 멀쩡했는데 갑자기 긴축 우려가 나올 리가 글쎄요. 하여튼 지금 이런 걸로는 지금 어떤 이슈 이런 걸로는 설명이 좀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장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냥 특별한 이유 없이 많이 반등하면 특별한 이유 없이 꺼지고 특별한 이유 없이 꺼지면 또 특별한 이유 없이 많이 오르고 약간 이런 단계인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은행 파산 이슈 그런 거 나왔고 진짜 중요한 건 사실상 FOMC 회의가 되지 않겠느냐 싶어요. FOMC 회의까지 어떤 이런 갈팡질팡한 이런 모습들은 계속 좀 지속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좀 편안하게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뭐 딱히 뭐 더 드릴 이야기는 없는 것 같고 S&P는 3,900짜리 죄송합니다. 3,900짜리 지지력 3,900짜리 싸움 잘 보시면 됩니다. 오늘 3,900 이런 식으로 붕괴시키면 4거래일 동안 저항 누적시키면서 무너지는 그림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나스닥은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죠? 나스닥은 이 위쪽에 오늘 저항 어디 있나 이런 것들 테스트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요렇게 하락 추세 안에 있으니까 뭐 이거 여기 있는 이런 하락 채널형을 잘 유지하는지 보시면 되겠고요. 변동성 지수들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자리 돌파한착 했는데 그 자리 굳히기 들어가는지 잘 보시면 될 거고요. 달러 인덱스 좀 중요한 자리에 와 있죠. 달러 인덱스 뭐 이런 자리에서 반등 나오는지 잘 체크하시면 되고요. 달러 인덱스가 이 보시면은 오늘 이런 자리에서 반등하면은 사실 추세 전환으로서 가장 좋은 모습이긴 합니다. 달러 인덱스 여기서 의미 있는 저점 하나, 여기서 의미 있는 저점 하나 이런 식으로 쌍바닥 만들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 기대할 수도 있거든요. 만약 오늘 밤에 이렇게 반등을 해주면요. 이 자리가 또 좀 중요한 지지선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 오늘 밤 싸움 좀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달러 들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오늘 밤에 이렇게 반등한다? 그렇다면 교과서적으로 추세 전환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금리들은 뭐 봐야 되겠어요? 채권 투자하신 분들. 지금 이제 이거는 채권 가격인데 위쪽에 어딘가 저항 딱 보이죠? 이 자리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 넘어가려고 매물 소화하고 있는 거예요. 금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채권 가격 올라가니까 금리 떨어지고 있겠죠? 금리가 오늘 밤 지지선 테스트하는 거 잘 보시면 됩니다. 뭐 그런 것들 뭐 맨날 드렸던 이야기들이라 뭐 딱히 드릴 건 없고 그리고 국제유가 잘 보시면 됩니다. 국제유가가 지금 전저점 테스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자리 붕괴되면 어떻게 된다? 와르르 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또 불거질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요런 포인트들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해갖고 좀 두서 없는데요. 내일은 좀 정리를 해서 좀 더 깔끔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